안녕하세요. 조성우입니다. 오늘은요, 지금 이제 2020년 하반기에 들어섰잖아요. 2020년 6월, 오늘이 13일이죠. 네, 오늘이 13일인데요. 뭐 8월 달에 뭐 전세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임대차 3법 때문에 뭐 전세가 폭등하면 뭐 집값이, 전세값이 집값을 밀어올려서 집값이 오른다는 말도 있고, 아니다, 이제 다 끝났다. 너무 많이 올랐다. 이건 뭐 현재 구매력 수준에 비춰볼 때 이제는 끝났다. 끝물이다. 막 폭락한다라는 말도 있고, 저도 뭐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지만 뭐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.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생각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, 어쨌든 신문 기사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일단 자극적이어야지 사람들이 봐요. 그래서 무조건 뭐 썸네일 이런 건 뭐 어그로라고 그러잖아요. 무조건 자극적으로 뽑아요. 막 폭락한다 뭐. 여러분, 폭락은 일단 무조건 없어요. 폭락은 당연히 없고, 폭락이 왜 없을까요? 폭락이라는 건 여러분 보세요. 결국은 자산이 줄어든다는 거. 우리나라 보세요. 아파트가 거의 지금 신분화됐거든요. 그거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. 거의 계급화돼 있어요. 내가 어디 산다라는 게 약간 계급화돼 있는 상황에서 폭락한다는 건 신분제가 바뀌는 거예요. 신분제가 바뀌는 거, 우리나라 1894년 가부개혁 때 신분제가 한번 바뀌었어요. 우리나라가 스스로 바꿨나요? 아니죠. 일본이 와서 그냥 강제로 바꿨죠. 뭐 과거제도 다 폐지하고. 그때 엄청난 사회적인 반란이나 사회적인 그런 저항이 있었죠. 근데 이제 워낙 힘이 센 나라가 와서 강제로 바꾼 거지. 천년 역사를 가진 과거제가 없어진 거거든요.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, 신분제를 바꾸는 건요,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 폭락해가지고 지금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의 신분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올라간다? 뭐 예컨대 뭐 한남동에 있는 한남더위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신분이 바뀐다? 이런 일은 뭐 전쟁이나 정말 진짜 무슨 뭐 제국주의 시대에 그 정도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벌어질 수 없기 때문에, 일단 폭락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, 있기가 정말 어렵다.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비춰봐도 그렇고, 지금 어쨌든 과거 역사를 돌이켜볼 때도 그렇고 어렵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. 그럼 야, 네가 주장하는 폭락이 뭔데? 제가 볼 때 30% 더 이상 떨어지는 거, 그거 폭락이거든요. 근데 30%까지는 그러면 야, 폭락이 없다는 거는 30%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야?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, 저는 30%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없다고 봐요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. 하지만 폭락이라고 부르려면 적어도 30% 이상 떨어지는 걸 폭락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, 그런 의미에서의 폭락은 더더욱 없다. 야, 그럼 너는 몇 퍼센트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, 저는 많아야 20%. 근데 이미 15% 떨어졌어요. 이미 작년 7, 8월 최고점에서 15%는 떨어졌거든요. 그러니까 앞으로 5%더 떨어지면 바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그 근거를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의미가 있겠죠. 제 근거는 뭐냐면요, 일단 제가 블로그를 하나 우연히 찾아봤는데, 뭐 유나바머님이라는 쓴 블로그예요. 진짜 우연히 그냥 오늘 지하철 타고 오다가 찾게 된 블로그예요. 보다 보면 유동성의 비율로 본 부동산 시장이라고 해서 쭉 글을 쓰셨는데, 이게 언제 쓰셨냐면 보니까 2015년 7월 6일 날 쓰셨어요. 뭐 딴 거보다도 여러분 이것만 한번 보시죠. 이 보면 이게 1998년에 M2분의 M1이 제일 작았다가 쭉쭉쭉 올라가서 한 2008년경에 쭉 올라가서 2006년, 2007년에 최고점을 찍고, 2008년에 다시 최저점을 찍다가 다시 올라가요. 뭐가? M2분의 M1이. 이 빨간 선은 평균이고요.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주장은 2015년, 이 사람이 쓴 게 2015년이니까 이제 2015년까지밖에 자료가 없죠? 근데 2015년 7월 6일 날 이 글을 쓰면서 이 사람 주장은, 야, M2분의 M1이 계속 올라가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좀 있어. 한번 유심히 살펴봐봐. 이런 취지였어요. 2015년도에. 근데 사실 2015년부터 쭉 올라서 지금까지 계속 상승장이 진행되고 있죠. 그럼 이 사람 주장은 뭐냐면, M2분의 M1이 M2분의 M1이 평균치보다 상회할 때는 아파트 값이 오르고, M2분의 M1이 굉장히 좀 최저점일 때, 그때는 아파트 값이 마찬가지로 주택값이 최저점이다라는 주장인데, 그럼 M2분의 M1이 뭔데? M2분의 M1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. M은 뭐야? 머니 할 때 M이고, 2는 두 번째
M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두 번째 머니. 그럼 M1은 뭐예요? 첫 번째 머니. 그럼 첫 번째 머니는 뭐고 두 번째 머니는 뭐야? 돈은 돈인데 첫 번째 돈과 두 번째 돈이 나뉘는데 이 통화량을 구분할 때 M2는 쉽게 말하면요. 여러분들이 막 홀딱홀딱 꺼내서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. 그러니까 내 지갑에 있는 돈이 아니고 금고에 근데 뭐 한 2년 만기 이상 돼갖고 쉽게 꺼내 쓸 수 없는 돈. 근데 내가 좋은 물건을 봤어. 야, 이건 사야 돼. 이거 아파트가 저평가야. 이거 사야 돼. 지금 사면 돈 벌어. 라고 하면 금고에서 돈을 또는 지갑에서 돈을 싹 빼서 사야 되잖아요. 근데 그렇게 쓸 수 없는 돈. 왜? 만기가 2년 이상으로 묶여 있어. 그게 M2고요. M1은 뭐냐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이에요. 아무 때나 야, 이거 물건 사야 돼. 이거 지금 엄청 싼데? 라고 하면 홀딱 뽑아서 홀딱 살 수 있는 돈. 지갑에 있거나 또는 요금을 요금을 입출금식 통장 이런 데 있는 돈들. 아무 때나 꺼내서 쓸 수 있는 돈. 그게 M1이란 말이야. 그럼 M2분의 M1이 크다는 건 뭐예요? M2분의 M1이 크려면 M2는 자꾸 M1이 커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만 나오면 살라고 대기하고 있는 거야. 근데 M2분의 M1이 작다는 건 뭐예요? 분자는 작고 분모는 커야 되잖아요. 그럼 M2가 크다는 건 뭐예요? 아야, 물건 나와도 바로 못 잡아. 왜? 2년 만기에 묶여 있어. 그러니까 총알이 아직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. 그래서 이 사람 이 사람, 나 오늘 처음 만난 사람, 이 블로그 주인의 말에 의하더라도, 잠깐만요. 이 블로그 주인 말에 의하더라도, M2분의 M1이 엄청 클 때는 아파트 값이 비쌌고, M2분의 M1이 굉장히 작은 거 있죠. 여기랑 여기. 이게 1998년도, 2008년도거든요. 실제로 1998년도가 저점이었어요. 2008년도가 저점이었고, 물론 2008년부터 뭐 2013년도까지 조금씩 많이 빠지긴 했지만, 어쨌든 그 M2분의 M1 비율은 그때부터 천천히 올라갔다는 얘기죠. 근데 그러면 야, 지금 되게 사람들이 불안하단 말이에요. 야, 지금 어떻게 될 거냐. 야, 그래서 지금 2020년 그래 알겠는데 2020년 지금 6월 13일인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? 나 집 사야 돼 말아야 돼? 앞으로 떨어져 어떻게 돼? 이게 불안하잖아. 너도 그거 말해준다며 왜 자꾸 서론이 길어?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본론을 지금 6분 지났는데 본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M2분의 M1을 한번 한국은행 자료예요.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. 네. 이게 한국은행 자료, 이제 그 사람은 이제 2005년도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2021년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이게 한국은행 최신 자료거든요. M2, M1을 제가 다 긁어왔는데 작년 7월까지 정말 최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. 아파트 값이. 그 다음부터 M2랑 M1의 비율이 다시 말해서 M2분의 M1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. 그래서 과연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은 M2분의 M1이 이 평균이 한 27% 정도 돼요. M2분의 M1이 한 27%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밑에 가면 하락세, 이거보다 위로 가면 상승된다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건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상당히 신빙성 있게 증명이 됐어요.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? M2분의 M1을 한국은행 에코스라고 경제지표 볼 수 있는 통계 사이트가 있어요.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. 쭉 제가 가져왔어요. M2 쭉 긁고, M1 쭉 긁고, M2 쭉 긁었어. 그래서 M2분의 M1을 비율로 나눠봤어. 3.7, 뭐 3.7, 뭐 3.8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거의 대동소이해요. 2.7이 빨간 줄 평균이거든요.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. 그럼 이거 작은 건 뭐냐? 이거 제가 2008년도 1월 거를 한번 똑같이 에코스에서 한국은행 자료에서 가져와 봤어요. 뭐냐? 이거거든요. 보면 2008년 1월 M1, M2 비율로 나눠봤더니 0.23이에요. 2.7보다 한참 아래야.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M2가 큰 거예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총알이 없어. 투자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. 투자할 생각이 없으니까 아파트 값이 굉장히 저점을 찍었음을 알 수 있죠. 근데 지금 보세요. 3.7, 3.8은요, 역사적으로도 아직도 높은 거예요. 여기 보면, 2006년, 7년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, 이때, 2005년, 6년 이때 엄청 올라갔을 때, 이때도 보면, 비율이 보세요. 3.3 막 이래요. 이게 3.3이거든요? 3.3, 3.4가 안 돼요. 근데 지금 3.7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, 아직도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여서 과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래 왔는데 M2분의 M1이 어느 정도의 어떤 시세 반영을 맞춰 왔는데 지금 하필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6월 13일 날 이때부터 과거랑 다를까?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과 지금 뭐 M2분의 M1 지금 한국은행 자료 그대로 긁어온 거 다 보여드렸다시피 글쎄 앞으로 떨어진다? 라고 저는
솔직히 보진 않아요. 그 폭락론자들 그냥 물어보세요. 폭락하면 너가 생각하는 폭락이 몇 퍼센트 하락이냐라고 물어보세요. 좀 애매하잖아요. 뭐가 폭락이라는 거야?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코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에코스라고 한국은행 통계거든요. 이게 보시면 제가 이제 뽑아놓은 게 이제 계정 항목에서 M2 그래서 2008년 1월부터 쭉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긁어온 건데 이거는 그냥 에코스라고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치면은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.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세요. 네, 그럼 이상으로 저성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